공부의 윤곽과 바탕. 보림선원 서울선원 1심행 선원장 소개.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이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지금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지금 이 제목은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이 제목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말 한마디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내가 생각을 하면서 쭉 공부를 해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이 말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한다면, 자, 공부의 윤곽과 바탕 15페이지. 공부의 윤곽과 바탕.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찜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화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예, 거기까지요. 자, 특히 이제 박은경 쌤하고 지금 성창원 씨는 처음 공부를 시작한 지 많이 안 되셨어요. 그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면 또 느끼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 그 말이죠.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냅다 그냥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자, 박은경 선생님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자유로워지려고.
일요거사님은요? 일요거사님. 크면 같습니다. 예?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 네, 예, 좋습니다. 송창훈 씨는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좋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쉬운 공부는 아니죠. 그렇다고 어려운 공부도 아닙니다. 이 공부가 쉽다, 어렵다의 메인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그런데 무엇이 어렵다고 느끼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요. 고정관념의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이 뭡니까? 넘버원이 뭐예요?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이 넘버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부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관찰하고 통찰하는 그것이 공부의 핵심이고 공부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자기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 점이라요. 맨날 바깥으로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 선사들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글귀가 뭐냐? 딱 한 자. 딱 한 자. 그것만 있으면 이 공부를 모든 것을 다 뚫고 지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냐? 간절한 거. 간절한 거. 무엇이 간절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송창원 씨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또 박은김 쌤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해요. 일요거사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했는데 자유롭고 싶다. 고통에서 나는 해방되고 싶다. 이것이 얼마나 굳건하고 간절하냐. 요것만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스승을 만나는데도 저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이 간절함이 스승 앞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 원이 내가 자유롭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가 이것이 데려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흐리멍덩해. 자유롭고 싶은 것도 대강대강이야. 간절한 것도 간절하지도 않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네. 왜? 이 공부는 자기의 인식,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인식의 바닥을 쳐야 되거든. 인식의 바닥을 자기 스스로 가서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가서 쳐서 그걸 뒤집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백봉쌤 설법이 있고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가면 당신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런데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내 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도반들과 같이 만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회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도반들과 같이 하는 거는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는 세월이 1세기가 지나가도 맨날 언니 누나예요. 그죠? 그 젓가락을 어떻게 세우냐고 그랬더니 보통 사람 젓가락 이러면 젓가락 하나만 자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관순 언니는 젓가락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해서 탁 세웠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힘이 있어도 팍 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백만자성정을 밝힙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탁 모이면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법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법회라는 것은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서 그 길로 자꾸 가게 해주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 그래서 모든 우리가 경전이나 또 법회나 뭐 어록이나 그런 것이 뭐죠? 공부를 하는 방편이에요. 연불이나 선이나 다 방편이에요. 언어 문자로 된 방편이냐?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된 방편이냐? 이것이 달라요. 근데 그 방편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은 원. 이 원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원. 이걸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미션, 가치관. 내가 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고통에서 해방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갈 것이다. 이러면 원이 더 원대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 원으로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원이 얼마나 간절하냐. 거기에다가 원이 얼마나 크냐. 크고 굳건하냐. 이것이 나의 공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분명한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 못 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기 고정된 인식을 자기 스스로 바닥까지 치는데 바닥까지 쳐야 됩니다. 바닥까지 쳐서 그 바닥에서 뒤집어야 돼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찜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설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설법. 무엇이 상승설법이죠? 송창원 씨, 무엇이 상승설법입니까? 그걸 알아야, 상승설법이 뭔지를 알아야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요? 상승설법이 뭡니까? 무엇을 상승설법이라고 해요? 우리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죠? 상승이라는 것은 최고 높은 그걸 설법인데, 무엇을 상승? 설법. 또풀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 그것도 되지요. 내가 부처임을 밝혀주는 법문.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생소한 단어가 됩니다.
내가 부처임을. 불교 신자도 생소하겠지만 다른 종교나 일반 사람들은 내가 부처? 부처님은 저 하늘에 있고 나는 이 땅바닥에 있는데 나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박원경 쌤은 상승설법을 뭘 상승설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요게 지금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불교 신자도 있으실 것이고 일반인도 있으실 것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려거사님, 무엇을 상승설법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말로. 그것도 굉장히 그 요점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도. 만약 내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면 말하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알아보자. 어떤 신부님이 스님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스님 무슨 공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신부님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야 되겠죠. 신부님 보고 막 이렇게 말하면 신부님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막 불교 용어를 하면. 그래서 신부님 보고 그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쫙 알아들으시다. 왜? 내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 안 본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할 때 대답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나도 이해가 되고 상대편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고 요점을 칵 찌르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송창훈 씨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때요? 저기 박원경 선생님은 상승설법이란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잖아요. 상승설법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밝혀주는 공부라요. 가르쳐주는 설법이라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상승설법이구나. 그런데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고 하는 법문을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 이 말이에요. 내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지 않은 내가 사람이 없는데 왜 이 점이 어려울까요?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설법은 우리가 알았어. 뭘 상승설법이라고 하는지. 그럼 말로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라고 이것이 상승설법이구나. 그런데 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나에 대해서 어디서 이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그 백봉 스님께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탁 깨달았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늘 나라고 하거든요. 송창원 씨도 나라고 하지요. 해각보살님도 나라고 하시죠. 자, 다 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져. 그러니까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에서 이미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나와 나 아닌 것. 이미 분별이 돼 있어. 그런데 본인은 이미 분별 상태에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돼. 송창원 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께 오기 전에 늘 질문을 했거든. 그거 참 이상하다. 이제 송창원 씨를 예를 들게요. 어떻게 해서 송창원 씨가 내 말을 지금 알아듣는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송창원 씨의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는가? 참 이상한 일이라. 저로서는 그때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자체가. 내 말을 남을 듣고 남이 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의심이 났어요. 그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이 있는가?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내가 보는 게 진짜야? 이런 질문이 자꾸만 났단 말입니다. 근데 남한테 말은 할 수가 없지요. 그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공쌤한테 딱 와서 법문을 듣는데 갑자기 허공으로서의 내 이러시더라고. 왔는데 허공으로서의 내 이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날 갑자기 허공으로서의 내를 처음 듣는 날 제가 우주의 미아가 돼버렸어. 순간적으로 막. 그 우주에 확 던져져 버렸어.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버렸다고. 순간적으로 막 어찌래 갖고. 근데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딱 해보니까 맨날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 늘 어디가 안에서 나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면 나에서 바깥으로 내보는 거예요. 모든 질문이 다 그래.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듣고 네 말이 내 말을 듣는가? 나는 요지부동이야.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뭐야? 누가 보죠, 세상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있지 않냐고요.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뭐예요? 내가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어이구 나는 내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질문을 하는구나. 딱 그것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헐,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했네. 내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 번만 해봤으면, 내가 한 번만 해봤으면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굉장히 그런 질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학교 다닐 때 뭐 철학 강의도 뭐 청강을 하고 철학책도 많이 보고 뭐 그 당시에 뭐 이런 외국에서 온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미 분별 상태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 상태에서 보니까 이미 둘러보는데 무슨 수로 이게 해결이 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백봉 선생님한테 오게 된 중요한 하나의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 질문을 풀 수가 없구나.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말이 네가 왜 내 말을 듣노?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두 번 내려가 봐야 지식이 짧다 보니까 몇 단계를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상하게 이게 내 속에서 이 질문이 났으니까 이 질문이 스스로 답을 할 때까지 나는 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질문이 올라와. 질문이 딱 올라오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딱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질문이 답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야. 딱 그거 하나만 장착이 돼서 온 거거든요. 백봉 선생님한테. 또 인연이 돼서 이제 뭐 빨간 장미 나중에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와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해서 이미 불교식으로 말하면 둘러보는 거. 뭘? 분별 상태에 있는구나. 분별. 둘러보는 거죠. 분별. 이 분별을 다른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보는구나.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는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내가 있는가? 있다.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이 질문까지 갔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수없이 생각을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현재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자꾸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나에게. 지금 현재 송창원 씨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나라고 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송창원 씨 경우에는 몸뚱이였어요. 저도 몸뚱이가 나였거든요. 그런데 송창원 씨는 금방 답하잖아요.
저는 요 질문, 여기에서 요 질문 내려오고 요 질문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몸뚱이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 질문 뭐예요? 그 다음 뭘 질문을 해야 되겠나요? 송창훈 씨? 뭘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근데 송창훈 씨의 경우는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그럼 질문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뭐라고 질문을 하면 좋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자, 박원경 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몸뚱이요. 몸뚱이를, 박원경 쌤도 몸뚱이입니까? 그럼 좋아요. 몸뚱이. 그 다음 뭐라고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힘이 있어요.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는데 스스로 질문을 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요. 들으면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류거사님, 혹시 여기 뭐라고 그 다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의심을 하면 몸뚱이가 과연 진짜 난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몸뚱이가 나야.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이거지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들으면 웃기잖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질문 같은데 스스로 이 질문을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그지요?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 내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답을 했어. 몸뚱이가 만약에 몸뚱이 아니고 뭐 생각이 나다랄지 뭐 뇌가 나다라고 할지 요새는 뭐 뇌를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요? 그건 무엇이 돼도 좋아요. 이게 무엇이 돼도 지금 이 답이 무엇이 돼도 좋아요. 요 답이 요것이 정말 나인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인가? 자, 그 다음 또 질문을 해야 돼. 왜? 바닥을 쳐야 되거든. 내가 더 이상 그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바닥을 쳐야 돼.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질문을. 그 질문만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 자,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해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할 때는 남한테 들으면 막 웃음이 나잖아요. 초등학생 질문이잖아, 이거. 여기서 또 한 군데 더 내려가 보자. 한 번 더 내려가 보자. 뭐라고 해요? 또 하면 좋을까?
이 법문이라는 것은 특히 부처님의 이런 그 자기를 되밟히는 법문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다가와야 해요. 자기의 그 밑바닥을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연구해 봅시다. 자,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그 다음 뭐라고 또 한번 해봐야 될까? 그래, 우리 되게 많이 온 거예요. 질문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가면 5개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네, 3번까지는 했는데. 네.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네.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나라고 믿었었어요. 네. 근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 몸뚱이 말고 이 정신이 이 정신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정신이라고 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지? 아, 몸뚱이 아닌 사람 정신이라고 하세요. 상관없어요. 정신, 영혼 다 좋습니다. 그럼 뭐요? 정신이 정말 나인가? 영혼이 정말 나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여기는 지금 송창원 씨가 몸뚱이라 해서 몸뚱이라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넣으십시오. 여기. 자, 그러면 뭐요? 뭐라고 넣어요? 정신이 나인가? 영혼이 나인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신이 나인가? 영혼이 나인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내려가 보십시오. 그 다음 내려가야 합니다. 스스로. 여기 적어 줄까요? 더. 자, 5번은 여기다가 쓰고 1654님은 뭐예요? 몸뚱이 나라고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적어 드릴게요. 그냥 하겠습니까? 자, 저기 해각보살님은 얻은 것 택하시려고요? 정신이 정말 나인가? 영혼이 정말 나인가?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박은경 쌤 기부업 했나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네. 그 질문이 그 5번으로 내려가는 질문인지 더 아, 좋아요. 단계인지 말씀을 아래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윗 단계든 아래 단계든 말해 보십시오. 상관없어요. 그 정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정신을 정말 나인가? 정신을 조절할 수 있는가? 무영보살님 그거만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정신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이미 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그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영보살님이 여기라고 얘기하네요. 그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이 글꼬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질문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뭘로 해야 되나? 이 질문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말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진면목을 알아. 본래 진면목 하면 우리 저기 박은경 쌤 같이 그 처음 온 사람은 몰라요. 진면목이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을 질문 형태가 아니라 응. 4번 다음 단계에서 응. 5번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4번 단계에서 우리 오늘 이 강은 이거 다 연구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하는데 한 줄 한 줄이 너무 중요해서요. 이거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요. 자, 4번 질문을 했으면 5번에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이리와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렇지.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고 되게 단순하게 왔거든요. 이것도 단순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 그냥 몸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을, 지금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너무 다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이게 시쳇말로 하면 뭘 굴려? 예? 뭘 자꾸 굴린다고요? 그렇지. 근데 법문 중에는 그런 말 못 쓰죠. 그러니까 자꾸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린아이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다 생각을 하면 몸뚱이가 정말 나인가? 그 다음 뭐를 했으면 좋겠나? 몸뚱이는 무엇인가?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조금 더 써보시죠. 조금 더 쉽게 해보시죠. 쉽게.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몸뚱이가 무엇인가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거든요. 더 쉽게.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그거는 요 위의 질문인데. 애터지지 말고 우리 한번, 자, 무용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몸뚱이를 잘 관찰해보자. 몸뚱이를 잘 관찰해 보자. 어처구니 없지요. 송정은 씨 어떻습니까? 그건 이미 생각을 하시고 나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거? 잘 관찰해보자는 이미 다들 하시고 나서 속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엇인가.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관찰이 일어나야 돼요. 관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카펜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마카펜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카펜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마카펜을 보세요 이러면 고정관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이거는 까만색이고 이렇게 다 돼 있구나. 이런데 보통 사람은 마카펜 이러면은 칠판에 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볼 생각을 안 해요. 박은경 선생님도 그 환자를 보실 때 자세히 관찰을 하시죠. 관찰을 해야 그 환자가 어떤 말하자면 그 증상이 있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문진을 해도 자세히 잘 들으실 거고 또 이렇게 봐서 관찰을 잘 하실 거 아닙니까? 송정은 씨도 마찬가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몸뚱이,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그곳으로 자세히 가봐야 된다. 자세히.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 어떤 그 선원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송장훈이 지렁이 얘기 들어봤나요? 비가 온 뒤에 지렁이가 길 위로 나왔어요. 길 위로 나왔는데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송창훈 씨는 잘 안 해. 그때 말입니다. 한 30여 명 정도 계셨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어른들은 잘 몰라요. 길 위에 나와 있는 지렁이를 보려면 일단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쳐들면 지렁이가 안 보여. 고개를 숙여야 지렁이를 보거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지렁이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렁이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몸뚱이를 잘 관찰해보자. 이 말은 뭐예요? 내 몸뚱이를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잘 나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바깥으로 나가요. 맨날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나에게로 내가 인식의 방향을 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으면 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지금 계속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쪽으로 나에게로 터닝이 될 때, 그 전환이 될 때 비로소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안 돼요. 왜? 맨날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 아닌 것. 맨날 이거를 뭘로 본다? 둘로 보는 거예요. 둘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가 깨닫겠다 하면 못 깨닫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되죠.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봄이 없이 본다. 들음이 없이 듣는다. 듣는 것이 곧 들리는 것이다.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여기에서요. 내적으로 인식 전환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상승 법문을 들어서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상승설법은 부처님께서는 그 본래의 그 절대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전도 다 그래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법문을 하고 계셔. 그런데 나는 어디서 시작을 해요? 엉뚱이 내가 있다 해서 딱 시작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내하고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 부처님은 KBS를 자꾸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나는 자꾸 MBC를 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리 이해를 시켜주고 싶고 아무리 해주고 싶지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딱 자기 걸 안 놔. 꽉 붙들고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보니까 경전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경전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로 부처님과 뭘 맞춰야 된다? 코드를 같이 맞춰야 돼. 그래서 그 코드를 맞추는 방법은 다음에 3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만 자성 등을 밝힙시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에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